안녕하세요. 당신의 밤이 온통 영화가 되는 곳,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2년 8월 30일 수요일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영화 뉴스를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1.2배속에서 1.25배속으로 청취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은 8월 30일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영화 뉴스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제일 첫 순서죠. 저희 나이트 시네마의 신규 컨텐츠를 소개하는 메뉴고요. 여기 보시면은 플로우 크리에이터 키트 언박싱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플로우가 SKT에서 서비스하는 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팟캐스트도 시작한다고 해서 이제 팟캐스트를 모집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지원을 했고 다행히도 등록이 잘 돼가지고 여기서 크리에이터 키트를 보내줬습니다. 근데 구성이 꽤 알차가지고 야 이거는 그냥 넘길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촬영을 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요 유튜브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게 팟빵과 흐름 뭐 이것저것 팟캐스트 플랫폼에 올려놨으니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진행을 했던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영화 뉴스도 잘 올라가 있습니다. 보통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영화 뉴스 컨텐츠 같은 경우는 종료되자마자 바로 편집을 해서 자기 전에 바로 올려놓고 그렇게 자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일 텐데 오늘은 영상까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녹화하는 거는 유튜브에서도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가지 논란과 해석들을 낳고 있는 노비죠. 이거 유튜버들이 딱 좋아하는 그런 작품이죠. 한 장면 가지고도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을 수 있어가지고 뭐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볼 때보다는 보고 나서가 더 흥미로운 작품이라서 개인적으로도 재밌게 봤고 이제 저희 나이트 시네마 청취자분들은 이 작품을 어떻게 보셨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시도해본 방법이 있어요. 이 노블 굉장히 재밌게 보시고 이 노벨 스포일러 감상후기 토론회 라이브에 참여를 하시고 싶어 했는데 그날 사정이 안 돼서 못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러면은 오디오 녹음을 따로 해서 보내달라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그 녹음된 오디오 파일을 따로 보내주셔가지고 그거를 뒤에다가 붙여넣는 작업을 해서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뭐 처음 시도해보는 방법이긴 한데 이런 용기를 가진 분이 있다면은 얼마든지 제가 편집 과정에서 뒤에 넣어드릴 수 있으니까요. 혹시나 이렇게 뭐 라이브에 참여를 못 하시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뭐 텍스트도 좋고 이제 음성 파일로도 좋으니까 남겨주시면은 제가 참고를 할 것 같습니다. 노비 사실 지금 글로벌 흥행은 약간 지지부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글로벌 중에서도 한국이라는 국가에서 흥행 3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1위가 북미였고 2위가 영국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조금 많이 보고 있지만 글로벌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조금 흥행 속도가 부족하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미 지금 극장 예매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영관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런 작품이야말로 극장에서 봐야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645의 노 스포일러 감상 후기를 올렸고요. 요거는 토론회로 진행을 한 건 아니고 사실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볼 때 그냥 깔깔깔깔 웃는 거지 보고 나서 뭐 이렇게 얘기할 거리가 많은 작품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저 혼자 녹음을 해서 올렸고 한 8분 분량이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요것도 유튜브에는 없고 팟캐스트 플랫폼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645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재밌게 본 건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흥행은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극장 예매 창에 딱 들어가 보시면은 645랑 헌트가 대부분 다 먹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객몰이 하는 데는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그 박스 오피스가 헌트가 1위였고 645가 2위였는데 지금 645가 1위, 헌트가 2위로 밀려났다라는 기사고요.
645의 손익분기점이 160만이라고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정도 기세면은 뭐 무난하게 손익분기는 넘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헌트도 빨리 손익분기를 넘겨야 되는데 아직 못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넘기겠죠? 상영관 아직도 많이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뭐 봤는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고요. 나씨라는 시간입니다. 자, 블릿 트레인을 봤습니다. 별은 3개를 줬고요. 이게 지금 악평에 시달리고 있는 작품이기도 해요. 근데 영화 재밌거든요? 되게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고 보는 동안 지루하지 않게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왜 이렇게 욕을 먹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홍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랄까 감독의 전작의 결이 있다 보니까 약간 B급 액션 무비처럼 이렇게 홍보가 됐는데 물론 액션 영화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액션이 주는 아니거든요. 이 대사량 액션이 주라고 하기에는 대사량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액션을 기대하고 가신 분들이 많이 실망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냥 구강 액션이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은 좀 만족스럽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되게 신박한 연출들도 많고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특히 여기도 써놨는데 이 에런 테일러 존슨이라고 마블 MCU 시리즈에서 퀵실버로도 유명하고요. 킥에스의 주인공으로도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텐저린이라는 캐릭터를 연기를 하시는데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이거 제가 심야로 봐가지고 끝나고 집에 왔을 때가 새벽 2시였거든요. 근데 잠들 때까지 계속 이 텐저린이라는 캐릭터의 그 활약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래요. 그래서 이거 약간 새벽 감성인가 싶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도 계속 생각이 나고 지금도 생각이 나서 제가 카톡 프사를 이 텐저린이라는 캐릭터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만큼 되게 매력적으로 나오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645고요. 645는 별 2.5개를 줬고 저는 재미가 없었습니다만 지금 극장 수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고 지금 흥행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다. 그리고 저는 별로였습니다만 제 인스타그램 친구가 맺어져 있는 어떤 영화 계정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되게 호평이에요. 되게 재밌게 잘 봤다. 끝날 때까지 웃음이 가시질 않았다. 그리고 시사회 평도 되게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제 취향이 아니라는 거지 재미없는 영화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일단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요 개봉 시기를 지금이 아니라 한 몇 주만 참았다가 명절 시즌에 개봉을 했으면은 조금 더 흥행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은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개봉작 둘러보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뻐꾸기님이 제가 645를 왜 명절에 개봉 안 했을까라고 얘기하니까 공조2에 몰아줘야 돼가지고 안 됐을 거다라고 하시네요. 공조2는 뭐 작품성을 떠나서 흥행하겠죠? 전작도 사실 작품성 따져가면서 보는 작품은 아니었지만 흥행을 했던 만큼 흥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사회가 진행이 됐는데 시사회 반응도 킬링타임 무비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공조2도 흥행에는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개봉작 둘러보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기대하고 있었던 노스맨입니다. 노스맨이고 요 나무위키를 통해서 한번 둘러보시죠. 장르는 드라마 역사입니다. 이게 바이킹 이야기를 다룬 걸로 알고 있고요. 바이킹을 배경으로 한 복수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진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자, 요분 알렉산더 스카드가드 요분이 나오는데 요분 이제 얼굴만 보면은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의 동생이 누구냐면은 요분이에요. 요분은 많이 아시죠? 빌 스카드가드. 요분은 이제 얼굴이 많이 알려졌는데 요 두 분이 형제입니다. 그래도 약간 좀 낯익은데 했더니 저런 형제 관계가 있었더라고요. 이분이 주연이시고 그 다음에 니콜 키드먼 누나가 나와요. 이 니콜 키드먼 누님이 나오시는데 지금 55세인데 최근에 그 근육질 몸매를 뽐내는 화보를 찍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또 잘 해주시지 않을까. 왜냐면은 어느 작품에 나오시든 간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뭐 작품의 흥망과는 관계없이 뭐 1인분 충분히 해주시는 분이니까요. 여기서도 아마 잘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에 출연하신 분 맞습니다. 그분 맞고요. 그 동생분 이야기죠. 그분 맞습니다. 그리고 안냐 테일러 조이, 요즘 완전 핫한 분이죠. 이분이 나오십니다. 지금 이 안냐 테일러 조이의 필모를 보다가 조금 특이한 걸 발견을 했는데, 이 퓨리오사에서 퓨리오사 역할로 나온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셨죠? 매드맥스 4의 어떤 프리퀄로 제작되고 있는 이 작품인데, 이 슈퍼마리오에서 피치 공주 역할로 음성 더빙을 더빙이군요. 슈퍼마리오에서 피치 공주 역할로 나오시고 지난번에도 요거 한번 저희 둘러봤었는데, 이 슈퍼마리오에서 피치 공주의 더빙까지도 맡으셨다. 안냐가 안냐가 아니고, 잠깐만. 근데 여기 한글로 안냐라고 박혀있잖아요. 알았습니다. 발음 다시 할게요. 아냐 테일러 조이. 아냐 테일러 조이. 그리고 에다노크, 다음 주에 개봉하는 블랙폰에도 출연하시는 분이시죠? 자, 에다노크도 나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비오크, 월렘 데포, 이분도 나오십니다. 월렘 데포도 나오시는 만큼 캐스팅은 굉장히 화려하고, 북미에는 올해 4월에 이미 개봉을 했습니다만 정말 안타깝게도 흥행에는 극장 수입만으로는 손익분기점에 크게 못 미치면서 흥행에 실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흥행은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쯤에서 예고편 한번 보고 가실까요? 예고편이 재생되었지만 녹화본에서는 편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는 기대작이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상영관 확보를 많이 못했고, 그 용산 CGV가 지금 CGV의 거의 본진급인데 거기서조차도 하루에 2번 상영? 그리고 경기도 상영은 아예 전멸했고요. 서울도 몇 군데서 안 하는 상황입니다. 디그님이 다들 뾰족한 사람들만 나오네요. 좋아하는 배우들이라고 해주시네요. 맞아요. 그러게, 그러고 보니까 다 뾰족뾰족하게 생긴 분들만 나오네요. 어쨌든 지금 극장 확보를 너무 못하고 있고, CGV에서도 막 아트하우스관 이런 데로 막 밀려나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 북미에 개봉했을 때 워낙 그 흥행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상영관 확보를 할 때도 이제 국내에서도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그 스크린 확보를 많이 안 시켜줬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기대작이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 생활관에 없어가지고 이걸 보려면은 회사 연차를 쓰고 기차를 타고 용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시놉시스는 10세기 아이슬란드 숙부를 향한 암레스 왕자의 복수극을 그린 영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너무 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OTT로 보게 될 것 같은 슬픈 예감이 드네요. 상영관 확보 좀 잘하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개봉하는 영화는 이 리미트인데요. 이 리미트는 또 상영관 확보를 많이 했더라고요, 나름. 그래서 근데 요 리미트는 지금 보시는 요 포스터부터 약간 논란이 있는데 이 포스터 누가 만들었냐고, 무슨 뭐 90년대 초반 영화의 포스터 같다, 포스터가 너무 구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포스터부터 약간 욕을 먹고 있고, 그리고 요것도 그 시사회가 진행이 된 걸로 알아요. 근데 시사회 후기를 보니까 한 초중반까지는 신선한데 뒤로 가면서 뭐 약간 좀 많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평가들이 그런 평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이 문정희 배우님. 근데 이 그 총을 겨누고 이 인상 쓰고 있는 이 표정이 뭐랄까 너무 안 어울려가지고 좀 이 포스터만으로도 약간 기대가 좀 짜게 식는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출연은 이정연 배우님, 문정희 배우님, 진서연 배우님이 나오시고요. 이정연 배우님은 최근에 그 헤어질 결심에서 나와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전에 죽지 않은 인간들의 밤, 반도 뭐 이런 것들 해주셨는데, 뭐 헤어질 결심에서 뭐 이정연이 뭐 미스 캐스팅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게 1인분을 잘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정희 배우님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말투도 되게 나긋나긋하고 우아하신 분인데,
이 작품에서는 악역을 맡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빌런 역할을 하셨다고 하는데 너무 궁금하네요. 그리고 진서연 배우님은 뭐 카리스마 있는 역할로 항상 많이 나오시죠. 항상 모든 작품에서 이 숏컷을 유지하시면서 좀 되게 강단 있고 강인한 여성 역할로 쭉 나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를 보니까요, 리미트가 테이큰의 한국판이자 여성 버전을 표방하면서 제작을 했다라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뭐 극장에서 볼 것 같기는 해요. 아동 연쇄 유괴 사건 피해자 엄마의 대역을 맡은 생활안전과 소속 경찰 소은이 사건을 해결하던 도중에 의문의 전화를 받으면서 최악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범죄 스릴러다라는 시놉시스가 있네요. 네, 8월 30일에 개봉하고요. 요거 또 저희 예고편 한번 보고 가시죠. 예고편이 재생되었지만 녹화본에서는 편집하겠습니다. 문정희 배우님이 숨바꼭질에서 맞아 빌런 역할을 했었죠. 완전 미치광이 역할을 했는데 그때 막 되게 깨제제하게 해가지고 막 광기 어린 그런 연기는 잘 하셨던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뭐 여기서도 비슷하게 그런 빌런 역할로 나오시는 것 같으니까요. 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한 늦으면 금요일? 빠르면 수요일쯤에 보러 가게 될 것 같은데요. 보고 나서 요거 후기 한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썬다운이라는 작품인데요. 썬다운은 이제 장르가 드라마 스릴러로 돼 있고 요거는 그 예고편부터 한번 보고 가실까요? 예고편이 재생되었지만 녹화본에서는 편집하겠습니다. 네, 예고편을 보셨습니다. 이 썬다운도 뭐 그 상영관 확보는 많이 못한 것 같고 이 주연으로 나오는 이 팀 로스 이 배우분을 내가 어디서 봤지 했더니 지금 카깡님이 채팅으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MCU에서 오보미네이션으로 제가 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필모가 되게 화려하세요. 지금 82년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은 작품들에 출연을 하셨고 심지어 명작들의 주연까지도 하셨습니다. 저수지의 개들, 펄프 픽션, 어둠의 묵시록 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근데 공교롭게도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이분을 제가 알게 된 거는 그 MCU의 어보미네이션으로 이제 알게 됐다. 예. 아유 참 죄송스럽네요.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시고 좋은 작품에서도 주연을 많이 하신 분을 이 뒤늦게서야 제가 영접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고 요게 줄거리를 보면요, 부유한 상류층 닐과 앨리스는 럭셔리한 리조트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어머니가 죽었다라는 연락을 갑작스럽게 받게 된다. 닐은 어머니의 임종 소식에도 핑계를 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회피하며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갑작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며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라고 시놉시스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평가가 있는데 인간 본성의 편견을 깨뜨리는 질문을 끊임없이 되묻는 연출력에서 대가의 솜씨가 느껴진다라는 이제 평론가의 후기가 있습니다. 해외에는 뭐 올 초에 이미 개봉을 했고 국내에는 내일 개봉을 하니까요.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되겠고 상영 시간이 83분, 1시간 13분이에요. 이 정도면은 뭐 봐줄만 하지 않습니까? 되게 괜찮은데? 그죠? 예, 그러니까 15세 관람가니까요. 지금 이 상영관은 적지만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멘틱 에러 더 무비가 개봉을 합니다. 요게 왓챠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동안 왓챠의 그 상위 랭크에 이 시멘틱 에러가 올라와 있어가지고 아마 눈에는 익으신 작품일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는 왓챠에서 제작한 드라마예요. 드라마를 이제 극장 버전으로 만든 거고요. 이 시멘틱 에러라는 원작이 있고 비엘물이 보이즈 러버의 약자 맞죠?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남자들 간의 동성애를 다룬 작품이고요. 19세 미만 구독 불가인 만큼 수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원작의 수위가 이런데 이게 지금 12세 이상 관람가예요. 원작은 19세인데 왓챠의 드라마를 보면은 드라마도 12세 시청가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12세 이상 시청가를 받았을까 했더니 이게 각색을 했대요. 아예 그 각색을 해서 좀 많이 수위를 낮췄다고 하고요. 사실 제가 이 BL 쪽으로는 전혀 관심이 없어가지고 어떤 작품인지 몰랐는데 그냥 뭐 드라마화도 되고 영화화도 될 정도면은 뭐 어지간히 원작이 유명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BL물의 입문작으로 불릴 만큼 굉장히
인기가 많은 원작이 인기가 많은 작품이라고 하고요. 이 드라마가 공개가 됐을 때도 왓챠에서 1위를 놓치지 않을 만큼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왓챠에서 만든 제대로 된 오리지널 드라마는 이 시멘틱 에러가 처음이고요. 그 전에 이제 조조소가 있었는데, 조조소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유튜브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시즌 4부터 이제 왓챠에서 제작 지원을 시작을 한 거라서 완전히 이제 왓챠의 오리지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데, 요 시멘틱 에러는 이제 처음부터 왓챠에서 제작을 한 작품이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던데요. 이 드라마가 왓챠에서 공개된 드라마가 흥행을 하면서요, 원작의 그 오픈 첫날 거래액이 916%, 그리고 이벤트 전체 기간 내에 576%를 돌파했고, 웹툰도 있구나. 웹툰은 전월 동기간 대비 판매액이 312%, 판매 수량은 340%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와, 저는 이 BL이라는 요 장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만큼 많은 분들이 이미 즐기고 있는 장르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게 좀 소재가 소재인 만큼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거부감이 있으면은 안 보시면 됩니다. 안 보시면 되고, 내가 거부감이 있더라도 이런 장르를 뭐 즐기는 어떤 그 매니아층이 있다, 요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요새 BL 예능도 있던데, 맞아요. 그 OTT 서비스 웨이브에서 서비스 하고 있는 웨이브 오리지널 작품 중에서 BL을 동성애를 소재로 한 그런 예능이 있죠. 맞아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개봉작 소개는 이쯤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송강호 배우가 삼식이 삼촌이라는 작품으로 배우 인생 32년 만에 첫 드라마 출연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직 어디서 이제 서비스가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기사상으로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번 그 드라마 그 연말마다 드라마 시상식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신인상, 강력한 신인상 후보라고 그런 얘기가 있고, 신인상이자 그 최우수 연기대상 후보에 동시에 노미네이트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웃었습니다. 자, 그 다음 뉴스는요, 피노키오가 9월 8일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제 공개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거 예고편이 최근에 공개가 됐는데, 제페토와 피노키오의 어떤 그 싱크로율은 원작과 매우 높은 반면에 자꾸 그 요정이 흑인 요정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야, 이 제페토, 톰 행크스의 제페토는 제페토 그 자체다. 피노키오 CG 괜찮다. 근데 요정은 도저히 적응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어쨌든 9월 8일에 디즈니 플러스로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시에 또 다른 피노키오가 제작이 되고 있죠.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님이 또 피노키오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아까 얘기했던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되는 피노키오가 원작의 분위기를 최대한 따라갔다면은, 그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 같은 경우는 본인만의 스타일로 재창조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요거 예고편 한번 보고 가실게요. 예고편이 재생되었지만 녹화본에서는 편집하겠습니다. 네, 넷플릭스에서 제작이 되고 있고요. 아마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어떤 그 특성상, 성향상 본인의 스타일대로 디자인을 전체 다 재창조를 했고, 이게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에 약간 CG를 섞은 그런 느낌인가 봐요. 그죠? 야, 대박이네.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되게 오랜만이네요. 그죠? 그렇게 제작을 했다고 하고요. 요거는 기대가 되는데, 디즈니에서 만든 피노키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고편이 재생되었지만 녹화본에서는 편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피노키오 중에서 뭐가 더 기대가 되시나요? 저는 먼저 봤던 그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께 조금 더 기대가 되기는 하는데, 요 피노키오도 뭐 극장에서 개봉하는 게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에서 바로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요.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흑인 요정이 너무 거슬려.
톰 행크스랑 피노키오랑 다 좋은데 그 흑인 요정 하나가 자꾸 신경이 쓰이네. 그죠? 그리고 현빈, 유해진, 임유나 주연의 공조2 인터내셔널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요. 요 다니엘 헤니가 나와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리고 오늘 아마 시사회가 진행된 걸로 아는데 뭐 킬링타임용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 다들 기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진성규 배우가 아마 그 빌런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임유나 배우가 오늘 시사에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임유나 배우가 이 영화에서 좀 하드캐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스틸러 역할을 톡톡히 한다고 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조 1에서도 임유나 배우가 좀 많이 튀었죠. 그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 작품에서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블 디즈니 플러스의 쉬헐크의 시청률이 공개가 됐는데요. 준수한 수준이다라는 이야기고요. 이제 공개된 지 뭐 5일 기준의 시청률을 따져봤을 때 다른 작품들과 비교해도 준수한 수준이다. 그리고 댓글 반응이 되게 좋아요. 뭐 존재미더라, 뭐 극장판으로 했어도 봤을 것 같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저 역시도 지금 2화까지 공개가 됐죠. 2화까지는 재밌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 직전에 공개됐던 미즈마블 드라마 시리즈의 그 용두사미에 한번 낚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방심할 수 없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외계 플러스인 일부가 이제 해외에 공개가 됐는데 평점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그러니까 평점이 되게 좋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도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근데 국내에서는 그런 욕을 엄청 먹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해외의 평이 나쁘지 않다, 그냥 볼만하다라는 평이 쏟아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기사입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못 만들었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만든 새에 비해서 너무 욕먹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지금 이 외계인이 흥행에 참패를 하면서 지금 내부 사정도 굉장히 안 좋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 2부는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매드맥스 조지 밀러 감독의 3000년의 갈망 로튼 토마토 평가가 공개가 됐는데요. 그냥 호불호가 갈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흥미롭게 구현이 됐지만 이야기가 지루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이 3000년의 갈망 같은 경우는 조지 밀러 감독 그리고 이드리스 엘바, 틸다 스윈튼 주연의 어떤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로 분류가 되어 있네요. 해외에서는 5월 22일에 칸 영화제에서 이제 선공개가 됐고요. 시놉시스는 알리세아 비니는 남편을 잃고 외롭게 살아가는 중년 민소각자이다. 이스탄불로 출장을 갔는데 그랜드 비자에서 병을 얻게 되고 호텔로 돌아와 손질하다가 실수로 병을 열게 된다. 풀려난 지는 알리세아에게 소원을 빌려고 말하지만 알리세아는 쉽게 넘어오지 않는다. 이에 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는데 라고 하네요. 요거 예고편 한번 보고 갈까요? 예고편이 재생되었지만 녹화본에서는 편집하겠습니다. 네, 예고편을 보고 왔는데 비주얼이 상당히 훌륭하네요. 근데 이 정도 비주얼을 쏟아내면서 지루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평이 있어서 네, 이것도 한번 개봉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결심에 해외 평점 사이트들의 평점이 공개가 됐고요. 상당히 고평가를 받고 있죠. 역시 좋은 작품은 국내외 가릴 거 없이 모두 다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길레르모 델토로 감독도 헤어질 결심에 대한 평가를 본인의 트위터에다가 남겼는데요. 헤어질 결심의 박찬욱 감독은 느와르풍에 미칠 듯한 사랑 이야기를 훌륭하게 그려냈다. 제임스 M. 케인이라는 느와르 소설의 대부의 방식으로 만든 밀회 같다. 거침없는 충돌, 피할 수 없는 이끌림, 낭만적이고 비극적이며 독창적이다. 시네마와 열정으로 가득하다. 라고 아주 극찬을 해놓으셨습니다. 요런 감독이 좋게 평가를 했다고 하니까 왠지 약간 국뽕이 차오르네요. 그죠? 그리고 한산이 700만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와 동시에 어제죠. 쿠팡 플레이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흥행을 하면서
영화 본편에는 쓰이지 않았지만 촬영됐던 분량들을 공개를 했는데요. 박해일 배우가 연기한 이순신 장군님이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상을 맛있게 먹방하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와키자카가 이렇게 그 난파선에 표류하면서 이제 겪는 일들을 그린 필름도 있으니까요. 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의 시사회 평가가 공개가 됐는데 굉장히 극찬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된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계보를 잇는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전부 다 브라보를 외치고 있고 마스터피스다, 뭐 꽤 아름다웠다라고 했는데, 요게 그 2개의 에피소드만 공개가 되었다고 알고 있어요. 매우 좋다, 훌륭하다, 뭐 등등의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요 반지의 제왕이 제가 알기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공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고의 기대작 중에 하나죠.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의 예고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고편이 재생되었지만 녹화본에서는 편집하겠습니다. 네, 요런 작품이고요. 제가 왜 최대 기대작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평가가 아주 좋습니다. 해외에는 이미 개봉을 했고요. 국내에는 10월 12일에 개봉 예정이고, 해외에는 개봉을 하다 못해서 8분 정도가 추가된 그 확장판까지 지금 재개봉이 된 상황입니다. 이게 멀티버스를 소재로 하고 있고, 지금 홍콩 영화스타 양자경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요게 A24의 작품인데요. A24에서 제작되었던 작품들 중에서 역대급 최고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예고편만 봤을 때는 너무 좀 정신없을 것 같고 이해가 안 됐는데, 요거를 되게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10월 12일에 개봉 예정인 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작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서울 제작전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됐죠. 지금 굉장히 악평을 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감독님 인터뷰를 보니까 넷플릭스에서 제작 환경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되게 자유로웠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복동의 자동차 버전이네 뭐 이러면서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안 봤습니다. 아직 안 봤고요. 욕을 너무 먹으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이게 진짜 입소문이 정말 중요해진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그죠? 저부터도 욕 먹고 있는 영화는 보기 싫어지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지금 상영 중인 블리트레인은 욕을 먹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극장에서 한번 보고 욕하시라. 일단 보고 내 취향이 아니면은 그때 욕하셔도 늦지 않다. 블리트레인 추천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우성 배우가요, 지금 보호자라는 작품으로 감독을 데뷔를 하는데, 토론토 영화제에 이어서 시체스 영화제에도 초청을 받았다라는 기사입니다. 요 보호자를 보면요, 지금 포스터는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고, 이거 정우성 배우가 배우이자 감독을 주연이자 감독을 한 작품입니다. 김남길 배우, 김준환 배우가 누구시냐면은 요 분입니다. 요 드라마 안나, 쿠팡 플레이 오리지널 드라마 안나에서 정치인 역할로, 이제 그 수지의 남편 역할로 나왔는데 연기 너무너무 잘하시거든요. 이분이 출연을 하시고, 박성웅, 이엘리아, 박유나 이런 배우들, 일단 배우진들은 믿을만 합니다. 그죠? 그리고 올해 안에 개봉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놉시스는 자신에게 남은 단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한 남자의 처절한 사투를 그린 이야기라고 하고요. 근데 장르가 보자, 액션 드라마 복스 시대극이라고 하네요. 요거를 어떻게 그려낼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줄거리만 보면은 좀 액션성이 조금 강할 것 같아요. 조직의 보스를 대신해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수역의 출소 후, 보스는 그의 충성심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수역은 오랫동안 사귄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서 자신이 이제 어린 여자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조직과의 연을 끊고 싶어하는 수역, 그러나 보스는 아직 그를 풀어줄 생각이 없이 악명 높은 킬러를 고용한다. 결국 수역의 딸이 킬러에게 인질로 잡히고 수역은 복수를 결심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좀 액션성이 좀 짙은 것 같죠? 그죠? 요 캐스팅만 보면은 왠지 이 박성웅 배우가 그 조직의 보스일 것 같고, 왠지 느낌상. 그리고 정우성 배우가 그 수역의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요 김남길 배우는 왠지 뭐 조력자 역할 뭐 이런 거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상만 해봅니다. 그리고 뭐 여기저기 영화제 초청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니까요. 뭐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니까 한번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완다비전이 미국에서는 600억을 환급을 받았는데 이걸 만약에 국내에서 만들었다라면은 80억 원에 불과한 금액을 환급을 받았을 거다라는 기사고요. 이게 뭐냐면은 세액공제 비율에 대한 기사예요. 이제 해외에서는 세액공제 비율이 보통은 뭐 20%가 넘어가는데 미국 콘텐츠는 20% 내외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지금 3%, 7%, 10% 뭐 이런 지경이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좀 상향해야 된다. 요런 기사입니다. 기사고요. 제가 뭐 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세법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 이게 올리는 게 맞다 틀리다라는 거를 뭐 여기서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 또 이번 주 개봉작을 둘러보고 영화 뉴스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좀 어떠셨을까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을 해보는데 좀 많은 분들이 좀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